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남현희 씨가 재벌 3세와 재혼을 한다라는 소식에 다들 사주가 어떻게 돼서 그런가 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6월의 경술일주 그랬습니다. 6월의 경술일주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데요. 사주에서 금이 강하다라는 것은 의리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주에서 화라고 하는 불의 기운이 좀 약한 형태죠. 화가 약하고 금이 많다라는 것은 자기 고집이 강하다, 변화를 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분이 올해 개수라고 하는 상관이 와서 경관을 했습니다. 상관은 변화를 뜻하는 거고요. 경관했다라는 것은 기존의 틀을 깨는 것, 틀을 깨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기존의 틀, 자기가 지켜야 할 것, 이것이 깨지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혼을 한다거나 스캔들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혼은 어느 역술인이라도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혼은 뭐 당연하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쉽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연하랑 다시 재혼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묘목이 술토랑 합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일지 배우자궁이잖아요. 일지는 배우자궁. 술토가 있다라는 것은 술은 노련한, 전문가, 나이 많은 이런 것을 뜻하고요. 묘는 이제 배우는 사람, 그리고 어린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술토와 묘목이 합을 했으니까 어떤 의미냐면 어린 사람과 만남이 있다, 나이 많은 사람의 만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약간 이렇게 중노년의 어른이 어린 아이들한테 자기 경험을 전수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자기 경험을 어린 사람한테 전수할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묘술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합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정사 발생,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이제 왜 재벌 3세를 만났는가? 일단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43세에 임수가 운에서 오죠. 유술월에 정화가 있고 신금이 있고 임수가 있으면 자신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월생, 술월생 이런 사람들이 정화가 있고 운에서 수가 온다거나 임수가 온다거나 원국에서 임수가 있다면 자기 노력에 비해서 아주 큰 돈을 번다거나 남들보다 많은 돈을 번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겹쳐서 이제 결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의해야 될 거, 술토는 관의 고지입니다. 관의 고지인데 저게 이제 45세가 되기 전까지는 저 술토의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관의 고지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남편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럴싸할 수 있어요. 근데 고지는 무덤의 가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무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럴싸한데 실속이 없다거나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운이 올해 이제 재혼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내년이 진년이죠. 진년은 진술충하니 배우자궁을 충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결혼을 하면 내년에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을 수 있고, 이제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게 되면 내후년에 또 이제 좀 뭔가 사술 기문 원진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가 좀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운의 흐름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이민년이 왔고요. 목생화해서 관의 기질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연하를 만날 수 있는, 식신운, 대운에서 식신, 세운에서 상관, 그랬으니 연하, 어린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겹쳐서 이혼을 하고 바로 2달 만에 결혼 얘기가 하고 뭐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사주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점을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될까 점을 볼게요.
점으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사, 제가 임했고 응에는 신, 부효가 임했습니다. 세, 사, 제가 있고라는 것은 내가 더 잘할 수 있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더 잘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 제가 신, 부효에 합의되었습니다. 세는 나를 뜻하고요. 나, 즉 남현희 씨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남현희 씨가 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응은 상대방. 응은 상대방. 내가 상대방을 좋아한다라는 것도 될 수가 있겠고, 극하고 합되었어요. 극합 그랬거든요. 이제 합은 합인데 극하여서 조금은 일방적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좀 일방적이라 하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 총령이 붙었으니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응에는 등사 그랬는데 상대방 쪽에 응에 등사가 붙은 거 보통은 상대방이 처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재벌 3세인데 처진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나는 총령이고 상대는 등사니까 나는 총령이고 상대는 뱀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좀 처진다라는 의미인데 재벌 3세가 처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처진다고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점이 그렇게 나왔네요. 축 관이동하여 진관으로 화해서 응을 생합니다. 즉 남현희 씨랑 결혼해서 득 보는 것은 상대방이다. 그러니까 재벌 3세가 남현희 씨 덕을 본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왜 그럴까요? 보통은 연하 만났고 재벌 3세를 만났으면 남현희 씨가 훨씬 더 이익 보는 구조인데 이 점으로는 남현희 씨가 고생하는 점이고요. 손해보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이동하여 응을 생각했는데 여기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여기에서 응이 암동되었어요. 응이 암동되었는데 암동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응이 암동되면 상대가 변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저 암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는 아니고요. 드러내놓지 않고 이렇게 암동되어서 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둘 관계가 내년에 조금 조심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년, 내후년 이런 때 결혼을 재혼을 했는데 2024년 5년 이때를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조심을 해 주신다면 뭐 그럭저럭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이제 그 극합이라도 합은 합이거든요. 극합이라도 합은 합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쨌든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남현희 씨가 손해를 보는 그런 결혼이라고 나왔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점이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해봤고요.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궁금한 것들, 나에 대한 궁금증들 이런 거 있으시면 제가 평일 오전 10시에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에 스트리밍 할 때 방문하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